안녕하세요. 입시닥터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2022학년도 정시합격자 등급 분석 대학은 바로 숭실대학교입니다. 숭실대에서 직접 발표한 작년 합격자 성적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공개 및 리뷰 진행하고, 추가적으로 3년 동안 어떻게 성적이 변해왔는지 2020에서 2022학년도까지의 숭실대 정시 합격자 성적을 학과별로 정리해서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2023학년도 숭실대 정시를 대비해서 올해 정시에서 학생 선발에 변화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그로 인한 영향은 어떻게 적용될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는 중간중간 숭실대 정시 등급에 있어 특이점이나 팁과 관련된 내용도 언급할 예정이니 집중해서 끝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학 분석 자료나 배치표 등 다양한 대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URL을 하단에 더보기 및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관심 있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작년 숭실대학교 정시 합격자 등급입니다. 보여드린 성적은 영역별 가중치가 포함되고 영어 등급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학과 과탐 및 한국사의 가산점은 반영되어 있지 않으니 참고하시고요. 쉽게 말해 국수탐의 영역별 가중치만 적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2022학년도 숭실대 정시 합격자 성적 중 인문계열에서 가장 합격자 성적이 높았던 학과는 언론홍보학과로 84.5였고, 반대로 가장 합격자 성적이 낮았던 학과는 불어불문학과로 81이었습니다. 자연계열 학과를 살펴보면 전통의 강자 컴퓨터학부가 88.7로 2022학년도 숭실대 정시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했고, 물리학과가 81.9로 자연계열에서 가장 낮은 평균 백분위를 기록했습니다. 제 기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2학년도 대학별 성적 분석 시리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수능 수학 통폐합 시행으로 인한 인문계열학과의 2022학년도 합격자 성적 변화입니다. 작년 수능에서 수학이 문이과 통폐합으로 시행되면서 상위 등급의 상당수를 이과 학생들이 차지했습니다. 그로 인해 문과 상위권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상대적으로 하락하게 되었죠. 이 영향으로 인해 최상위권을 비롯한 상위권 대학 인문계열학과의 합격자 성적에 영향이 있었고, 그 이하 대학 역시 순차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인문계열 학과 합격자 성적이 그 이전 학년도보다 크게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죠. 2022학년도 숭실대 정시 합격자 등급에서도 이러한 영향을 충분히 받은 만큼 과거에 비해 어느 정도의 등급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화면의 표에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숭실대학교 정시 합격자 성적 3년치를 학과별로 정리한 내용으로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를 비교했을 때 크게는 마이너스 5.8의 변화가 있었고, 작게는 마이너스 1.6의 변화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등급의 백분위는 상위 4%에서 11%까지입니다. 범위만 보면 7% 정도인데, 숭실대 인문계열 학과 중 가장 많이 떨어진 학과가 5.8%가 떨어진 만큼 엄청 큰 하락이 있었던 것이죠. 2023학년도 숭실대 정시에서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은 2023학년도 수능 성적 결과가 발표되고 수학 영역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어야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으로 그때 다시 한번 언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숭실대 자연계열학과의 2021학년도 대비 2022학년도 정시 합격자 성적 변화는 영상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마이너스 5.2에서 플러스 2.8 정도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5.2로 크게 움직인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도 있긴 하나, 이는 2021학년도에 성적이 좀 크게 올랐던 학과로 어느 정도 하락 반전이 예측됐던 부분입니다. 플러스 2.8 향상된 의생명 시스템학부도 2021학년도에 하락했다가 2022학년도에 다시 2020학년도 수준으로 향상된 것이고요. 자연계열의 기타 다른 학과도 어느 정도 예측 범위 내에서 움직였다고 볼 수 있어 2022학년도 숭실대학교 정시 합격자 등급 중 자연계열학과는 큰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과거 합격자 성적을 살펴본 김에 정시 팁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숭실대 자연계열의 2022학년도 정시 합격자 등급을 살펴보면 아주 재미있는 지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눈에 띄는 규칙을 찾은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몇 차례 언급했던 부분인데,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를 비교하여 성적이 오른 학과는 2022학년도 숭실대 정시에서 성적이 하락했고,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를 비교하여 성적이 하락한 학과는 2022학년도 숭실대 정시에서 등급이 향상되었습니다. 전자공학이 예외이긴 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18개 학과에서 이와 같은 규칙이 적용되었죠. 다른 대학들도 살펴보면 숭실대처럼 규칙에 딱 들어맞는 경우는 아니지만 이러한 경향을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2023학년도 정시 지원에 있어 상향 지원이나 하향 지원을 생각하는 대학과 학과에 이러한 규칙을 잘 고려하여 지원하는 것도 합격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의 마지막 내용으로 2023학년도 숭실대 정시 변화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3학년도 숭실대 정시에서 특별히 변화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수능 특별 전형이 수능 100%로 변경되는 부분과 특성화 고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이 면접 없이 서류 100%로 변경되는 부분이 전형의 변화 부분입니다. 추가로 모집 단위의 변화가 있는 학과가 있는데 바로 유기 신소재 파이버공학과가 신소재공학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학과명이 직관적이지 않아 가장 일반적인 학과명인 신소재공학과로 변경한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여기까지가 2022학년도 숭실대학교 정시 등급 분석으로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쭉 살펴보니 정시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소가 FM으로 적용되어 있는 대학이었습니다. 올해도 비슷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대입은 매년 모집단이 달라진답니다. 지원자들이 다른 만큼 올해는 다를 수도 있는 것이죠. 과거 합격자 성적 자료 분석뿐만 아니라 다양한 표본 수집과 통계 기법을 통해 2023학년도 정시에 대한 다양한 분석도 진행하고 있으니 더보기와 고정 댓글의 URL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대학에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며 이상 입시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